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모자 큐레이터 이명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내용은 이제는 청년 세대부터 M모작이 필요한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보통 M모작이라 한다면은 우리 16년이나 또 시기의 대상이겠는데요. 저는 청년 세대부터 필요한 그런 M모작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순수하게 이명조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M모작 큐레이터 겸 N잡너 이명조고요. 다양한 강사 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순서는요. 책과 드라마에서 배운 M모작 원리, 또 M모작의 전략적 접근 방법이라든지 제가 경험한 12가지 N잡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중요한 그런 어떤 일자리를 여러분들하고 노하우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현역 M모작을 위한 사고라는 어떤 테마로 다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2017년 1월 달에 중국에서 15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32년의 직장생활을 가지고 야심차게 이 모작을 도전했으나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저는 접근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축구선수 아시죠? 메시라는 축구선수 잘 아실 겁니다. 메시가 천부적인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그러나 이 메시는 융합 능력이라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구축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모든 정보를 종합하는 융합의 원리를 가지고 축구를 하니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1등의 어떤 프로 선수가 되었죠. 그래서 M모작도 융합이 되었다. 그런 어떤 측면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 드라마입니다. 중국 드라마에서 한편에 보시는 것 같이 꽃피던 그의 달빛이라는 그런 중국 드라마인데요. 80회죠. 80회를 상영하는 건데, 이 중국 드라마의 주인공은 주영이라는 그 여성입니다. 청나라 시대 말기 때, 시집 왔던 그 시가가 완전히 폭삭 망하는 그런 어떤 시작에서 불과 한 20년 만에 중국 청나라 시대 때 가장 제일 부자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주인이가 택했던 내용, 변화입니다. 즉, 변화와 융합 능력을 가지고 저는 M모작을 다시 시작했던 겁니다. 네. 다음에 M모작의 전략적 접근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M모작에 필요한 세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산은 생산적 자산도 있겠고, 그다음에 변형 자산도 있겠죠. 그리고 건강 자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형 자산입니다. 즉 변형 자산에서 필요한 게 행정 네트워크이라는 그런 어떤 툴이 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하나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이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교육에 따르는 커뮤니티라든지 제반 어떤 활동을 통하고 또 제3의 기관이라든지 또는 제3의 툴을 통해서 이런 어떤 새로운 행정 네트워킹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번 사례를 볼까요? 보시면은 제가 2017년 3월 달에 은퇴 이후에 처음으로 받은 교육이 시니어 상품 서비스 마케터입니다. 이 교육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콜라보를 합니다. 즉 연금재단이죠. 연금재단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제가 M모작을 하는 소위 말하는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제가 또 하나는 교육을 받은 게 도시여행 해설사라든지 도슨트라든지 시민 큐레이터라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역시 커뮤니티를 했습니다. 50불 여행 삼총사라든지 그런 하고 난 뒤에 그거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긴 거예요. 뭐 N잡도 생긴 동시에 또 홍보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소위 말하는 브랜디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행정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일을 쪼개어 다양한 작은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한번 예를 살펴볼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사만의 비즈니스라는 야선 유키 교수가 저 책인데요. 지금 어떤 신중년이나 또는 뭐 청년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월급 300만원에 하나 일자리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0만원짜리 일 10개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적게 일하고 더 행복하긴데요. 뭐 여러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뭐 실버 바리스타라든지 반려동물 관리사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소위 어떤 10개를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월급 30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관심 분야에 찾아내고 그리고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중년, 특히 신중년들은 옛날에 어떤 화려한 30년의 경력이 있겠죠. 그 경력을 너무 포커싱 하지 마시고 새로운 분야에 자기 관심 분야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분명히 마련해집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 장면은 제가 LG U 플러스의 은퇴 예비자의 강의를 합니다. 그 중에 수강자 한 분이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을 하고 또 저는 ITQ의 마스터라는 자격을 필히 따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신중년 일자리를 보면은 필히 들어가는 항목이 우대 조건 항목이 ITQ 또는 전산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3개월 만에 ITQ OA 마스터를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서 강사님 말대로 땄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ITQ OA 마스터, 즉 전산 자격증 필수입니다. 꼭 도전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저의 사례인데요. 2021년도에 저는 M모작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은 올해는 특히 디지털 관련 일자리와 또 교육을 집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관대학교의 캠퍼스 타운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주최한 건데요. 신중년 열정을 기록하다입니다. 예, 신중년 열정을 기록하다에는 7가지 테마를 영상물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는 거죠. 물론 뭐 교육도 있었지만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영화가 뭔지를 또 영상의 방법이 뭔지를 제가 이제 배웠고 또 7가지 자료를 제출했죠. 그 결과 제가 1등상을 받게 됩니다. 저의 1등상 받게 된 그 테마는 MZ세대인 아들과 딸과 함께하는 정동 공유기 여행인데요. 심사위원들의 그 평을 들어보면은 아들과 딸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콘텐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분명한 건 앞으로 이런 세대 공감형 콘텐츠가 없으면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포커싱을 MZ세대 아들과 딸과 함께하는 정동 고물길 여행을 주제로 삼았고 또 영상을 촬영했거든요. 뭐 그 결과 1등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한 테마에 집중하면 분명히 또 몇 가지 일자리가 마련해집니다. 그리고요, 올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인 뮤직 아카데미를 또 제가 받게 됩니다. 이것도 수료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과정을 다 마스터했고요. 아무튼 올해는 디지털 융합 추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트렌드를 읽자입니다. 이 트렌드가 은퇴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 특히 신중년이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변화하는 상황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에 맞춰서 교육을 받고 또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또 일자리를 필히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트렌드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네, 온라인 지식 생태계의 플랫폼을 제가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전반부 30년 굉장히 화려한 경력이 있겠죠. 그 화려한 경력을 약간 각도만 틀면은 아주 좋은 콘텐츠가 되거든요. 그것을 사장하지 말고 온라인 지식 생태계 플랫폼에 심으라는 이야기죠. 심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 지식도 늘 뿐만 아니라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죠? 네, 일자리가 되고 돈이 좀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노하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컨텐츠들을 해피칼리라든지 에어비앤비, 프립, 커몽 등의 어떤 제안을 해서 지금 온라인 지식 생태계 플랫폼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트렌드 읽자 그랬죠. 트렌드는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가능하겠다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가 1등상 소개해 드렸죠. MZ세대가 공유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의 여행 상품을 만들어도 우리가 신중년 위주가 아니고 20, 30대 즉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도 함께하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니멀, 지금 코로나19 이후 세대는 대규모 여행은 아마 필요 없을 겁니다. 또 대규모 어떤 강좌라든지 등등은 필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니멀한 그런 어떤 기획을 하시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택트 출입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여행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잘 명심하셔가지고 출제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다음은 언론 노출, 인터뷰라든지 수기 공모 등에 공격적으로 임하라입니다. 요즘 신흥 일자리 등등에는 언론에서 많은 취재가 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올해는 디지털 재단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지원대라는 스마트폰에 대한 어르신들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조선일보라든지 등등에서 많은 촬영이 오고 또 홍보 요청이 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부분을 반드시 자기가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브랜드화 된 동시에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소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2017년 1월 은퇴 이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한 어떤 언론의 홍보 요청 등이 많이 오거든요. 조금 가상해서 말한다면은 100% 저는 다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언론에 많이 저는 노출이 됩니다. 서울경제신문에는 아예 한면에 다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사발전재단, 조선일보 등등에 저희의 글과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또 활용해가지고 또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마련하거든요. 중요합니다. 이 점을 필히 언론에 노출하는 걸 끊이지 마라.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여러분께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KBS 방송하고 또는 KTV에 제가 영상으로서도 출연합니다. 제가 도시여행 해설을 했거든요. 또 그 커뮤니티의 대표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KBS가 저를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저의 도시여행 해설이라는 방송에 출연하게 되거든요. 요게 KBS 이 방송에 7시 그런 영상물에 출연됐거든요. 그랬더니 또 다양하게 일자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홍보에 결코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력서에 무지개를 입혀라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뭐 N 잡너라든지 N 모작 등등 하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이력서를 많이 제출합니다. 특히 신중의 일자리도 어떤 자기소개서가 필수거든요. 그런데 A라는 일자리에 또는 B라는 일자리에 똑같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제출하면은 서류 전형이 아마 불합격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부터 계속 어떤 출연하는 저의 그 일자리마다 이력서를 다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입혀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지금 그 노트북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요. N 모자를 위하여는 N개 이력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10가지 일자리 같으면 10개의 이력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제가 이제 땄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실버 바리스타를 지원하는데, 저의 어떤 경력이 어떻고 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바리스타 자격증 안에는 내가 자격증을 땄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만 강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N개 이력서가 필수라는 겁니다. 만약에 5가지면 5가지의 이력서를 만드십시오. 그러면은 서류 전형이나 등등의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네. 다음은 이제 제가 경험한 일자리 12개를 소개해 드리는데, 시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지면상 다 소개될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4년 동안 12개 일자리를 했는데요. 크게 3파트로 나눠집니다. 좋아하는 것이 취미가 되고 또 일자리가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커피를 좋아한다면 커피가 취미가 되겠죠? 저는 이 커피를 가지고 3가지 일자리를 만듭니다. 즉, 실버 바리스타, 그 다음에 로스팅, 그 다음에 또 커피를 가진 그런 한국 역사 커피에 대한 또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 취미가 되고 또 필히 일자리를 만드십시오. 두 번째, 뉴트럴 일자리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생활 방역사라든지 또는 어떤 디지털 추측 같은 그런 것들 맞을 때고요. 오도각도를 틀어만의 일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3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죠. 그리고 15년 동안 중국에서만 있었는데요. 막상 귀국하니까 중국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좀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전문가라는 것을 약 5도로 각도를 틉니다. 뭐냐면은 중국 문화 강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3가지 어떤 기본적은 아마 여러분들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네, N잡너라는 게 작년부터 올해는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어떤 신문기사를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2021년 3월 6일에 백용옥의 말과 글이라는 그 칼럼에서 백용옥 작가입니다. 이게 어느 날 명함을 받았더니 직업이 5, 6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애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N잡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N잡너는 신조가 나서지 않다는 건데, 제가 12가지 N잡을 했다고 그랬죠. 이게 이론적 받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중국에 대한 주재원 15년을 중국 문화 강사로 데뷔를 합니다. 그게 2017년 11월 달인데요. 제가 처음 데뷔할 때는요, 15분짜리 강의를 했습니다. 15분. 진짜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8차 강의를 하는 그런 어떤 중국 문화 강사로 발돋움 하고 있거든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삼성 도서관이라든지, 다음에 지자체인 오산시 등등의 이제 제가 중국 문화 강사로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상하이에서 있었거든요. 또 이것을 제가 이제 콘텐츠를 삼았습니다. 저 상하 15년지기에 이렇게 상하 여행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 여행은 잠시 소개를 드리면요. 책 속의 상하이, 영화 속의 상하이,
상하이는 10호선을 타고 문화여행을 같이 떠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출입 여행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중국의 15년 생활을 물론 그 전문가로서의 일자리는 없지만은 약간 각도 틀어가지고 다른 컨텐츠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M모작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가생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긱워커 시대입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은 없어집니다. 이거는요, 우리 MZ세대인 청년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세대도 이제는 고정된 직장이 없다는 이야기죠. 직장이 있더라도 또 자기를 개발해서 엔잡내로 돼야 되거든요. 저는 2018년 1월 달에 이런 어떤 긱 이코노미를 하는 전문기관에 등록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시 산하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시 보람 일자리라고 있는데요. 여기 학습지원단 활동을 했고, 다음에는 2020년부터 지금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게 생활방송사입니다. 이 생활방송사는 좀 안타깝지만은 우리 청년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이런 교육을 받았고, 저는 또 교육을 받았으니까 일자리 마련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요. 이게 생활방송사라는 일자리,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일기로 받았기 때문에 KBS 촬영이 나온 거예요. 제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적극도 임하니까 이게 뉴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가지고 지금 생활방송사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5가지 도전했다면은 100% 다 서류진행과 면접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핍 화면이 제가 서울 도서관에서 했던 그런 화면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 트렌드를 있는 겁니다. 생활방송사도 코로나19에 또는 19 시대만큼 있는 생활방송사거든요. 이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디지털 전문 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어디나 지원단이라는 어르신에게 스마트폰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이 상담이라든지 티칭 스킬이 많이 올라갑니다. 즉 동년배 티칭 능력이거든요. 또 다른 일자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도 이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요. 평생 현역 M모델의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3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인 장직 프레임을 구축하라. 1인 장직 중요합니다. 이제는 다양하게 모여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1인 장직 프레임을 구축해야만이 M모작, M잡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모방적 상상력으로 디자인하라. 이 말은요, 아마 우리는 지금 특히 신흥인들은 어떤 그 창조적 상상력이 어려울 겁니다. 뭐 과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컨텐츠라든지 좋은 어떤 아이템 발견하면요, 그에 맞춰가지고 모방적으로 뭔가의 컨텐츠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 전의 경치와 배 뒷전의 경치가 차이점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인 장직 프레임을 구축하라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1인 장직 프레임 맞추게끔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관련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관련 일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몇 가지 일이 분화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현재 대기업에서 가장 불허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인 장기적인 컨텐츠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상하 여행은요, 지금 전무합니다. 여행사들이 안 갖고 있는 컨텐츠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뭐 특정 여행사에 제가 전화한다면은 좀 받아들이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 콘텐츠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M모자 모방적 상상을 디자인하라 말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시로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곽말약이라는 중국 신비 사회학자인데요. 제목이 초승달입니다. 초승달이 낙가타 사막 위에 나무를 베는 대로 쭉쭉 나가죠. 그러니까 초승달이 날씨래요. 우리는 모방적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국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중국의 어떤 사업적 측면의 전문가인데 그거로 해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 문화 강사 대표를 한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와 같이 M모장을 모방적 상상력으로 진행하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전의 경치와 배의 뒤쪽 경치인데요. 특히 우리 신중년들은 화려한 전반부 30년의 경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경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후반부 30년을 놓쳐집니다. 그래서 보통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배의 앞에를 보고 가시면 계시고 배의 뒤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신중들은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배의 앞을 보면서 앞으로 펼쳐지는 경치를 말하는 얘기죠. 전반부 30년의 그 화려한 경력을 보지 마시고 앞에 전진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반부 30년 중요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반부 30년 경력을 5도 각도를 틀어서 모방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강의 요약을 해볼까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30년을 두 번 접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들도 어떻게 보면 세 번을 접해야 될지 모릅니다. 수명이 이제 엄청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30년을 두 번 접하는 세대인 이를 어떻게 보내야 되냐 하면요. M모장이 답인 겁니다. 어떤 형태든 M모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반부 30년을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은 여러분 답이 바로 M모장이 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 또한 M모장은 동그라미형 네트워킹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 일자리도 N잡이 있죠. 또 커뮤니티도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3개, 4개도 큰 활동하고 있거든요. 요걸 소위 여튼 네트워킹 합니다. 여튼 네트워크를 여러 군데 심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또 여러 가지 컨텐츠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일자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공원 활동이라든지 여가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연속적 학습 활동을 해야 된답니다. 이거는 변형 자산을 계속 만들어줘야 된답니다. A라는 학습했으면은 또 A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A라는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축해야 된답니다. 그게 바로 1인 창직 프레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M모장을 동그라미형 네트워크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결국에는 제가 블로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조그만 변화가 큰 어떤 찬스가 되거든요. 전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체인지를 C로 바꾸면은 찬스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찬스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전반부 30년을 어떻게 또 다른 모습을 바꿀 것인가, 또 어떤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또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의 M모장에 대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런 내용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16년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세대부터 필요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되는 그런 M모장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